시진핑과 당국의 무능으로 중국은 빠른 속도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혹한 현실이 공개되어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은 처참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청년 실업률은 20%대에서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국 청년들은 냉혹한 현실 앞에 좌절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참혹한 상황에서 중국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민낯이 공개되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 중인 중국에서 대학들이 졸업생 취업률 통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가짜 취직 증명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30일 북경청년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대학 졸업 예정자인 리즈는 얼마 전 학생 관리 직원과 함께 합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명 취업을 한 사실이 없지만 이미 취업이 됐다는 내용의 회사와 졸업생, 대학의 3자 합의서였습니다. 리즈가 다닌 대학은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졸업생 취업률 통계를 냈는데요. 실제로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사실을 묵인하고 통계를 조작한 이유로는 취업률이 60%를 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을 이행했어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대학을 졸업한 샤오즈는 취업을 하지 못해 대학 직원의 연락을 받은 처지인데요. 그는 학생관리 선생님이 처음 꺼내든 것은 감정 호소 전략이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직원은 회사와 졸업생 대학이 합의를 하면 학교 취업률에 공헌할 수 있다며 취업률 수치가 좋으면 다음 학생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샤오즈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샤오즈는 상담 직원의 안내로 학교 시스템에 접속해 취업 상태를 표시하는 항목 중 유연 취업을 클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연 취업은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로 한국으로 치면 일종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논문 지도 교수는 갑작스레 학과 단체 채팅방에서 샤오즈 등 학생 3명을 태그하면서 앞서 유연 취업이라고 표시한 학생은 다시 취업 정보를 써넣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학교 시스템에 들어가 봤을 때에는 취업란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취업 상태는 사라져 있었고 어떤 형태의 회사에 취직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만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학생을 고용한 회사의 날인도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샤오즈는 취업률이 목표에 맞지 않자 학교가 취업 합의서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도교수의 말은 학교의 뜻을 한층 분명하게 고지시켜 주었습니다. 지도교수는 샤오즈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고용계약서에 서명하면 귀찮은 일을 피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더불어 유연 취업 상태면 임금 입금 상황을 제출해야 하고 매달 정부기관에서 학교에 실사를 나오지만 합의서가 있으면 이런 걸 안 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샤오즈는 앞으로도 취업이 안 되면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대학원에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회사 날인까지 있는 허위 취업 증명을 냈다가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며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도 교수는 사흘 동안 매일같이 취업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너는 교우로서 학교 업무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는 스토킹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4개월 만에 취업 준비생에서 학교에 공헌을 못한 졸업생이자 학교를 도와줄 줄 모르는 교우로 한순간에 바뀐 것입니다. 대학이 집계하는 졸업 후 진로 이행률은 졸업생의 취업률과 창업률, 유연 취업률, 진학률로 구성되고 취업률은 매년 공개돼 전공별 평가 자료로 사용되는데요. 중국 교육부는 앞서 지난 2011년 졸업생의 취업률이 2해 연속으로 60%에 못 미친 대학 학과는 신입생 모집 인원을 줄인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미취업이 많은 학과의 경우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북경청년보는 대부분의 대학은 구체적인 취업 목표 수치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졸업 시즌마다 취업을 못한 학생은 상담 직원과 지도교수의 집중관리 대상이 되고 경제난 속에 1158만 명의 사상 최대치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는 올해의 경우 우리 전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까지 듣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서류상 취업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어 오는 것은 당국으로부터 하달되어 내려오는 명령으로 학교와 학생이 취업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취업난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청년 실업이 연일 악화일로를 걷자 서류상 취업을 돕는 서비스 업체도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경청년보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00위안 우리 돈 약 17,900원 안팎을 지출하면 취업 합의서를 감쪽같이 만들어주는 업체가 여럿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한 대학 졸업 예정자에 따르면 대학에서 이런 일은 진작에 비밀이 아니었다고 밝혀 중국의 서류상 취업이 과거부터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실업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단순가 산호동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급여를 받는 전업 자녀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NN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에 거주 중인 21살의 이모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자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식료품을 사오는 심부름을 하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며 여러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CNN은 직장을 떠나 가정에서 전문적인 가사 노동을 하고 부모한테서 돈을 받는 전업 자녀들이 중국에서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소셜 네트워크 그룹을 만들어서 전업 자녀로서의 일상을 공유하는 청년들도 속속 생기고 있다고 전하며 중국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CNN은 중국의 전업 자녀 현상이 수십 년간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지금의 부모 세대를 부유하게 해준 중국 사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를 기록했습니다. 5월 기록했었던 20.8%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운 것인데요. 그러나 공식 집계에 드러난 것보다 중국 청년들의 구직 상황은 훨씬 더 좋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는 구직 의사를 아예 접은 탕핑족과 전업 자녀까지 실업자에 포함할 경우 중국의 3월 실업률은 46.5%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전염병 정책 해제 이후 경기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부동산 경기와 소비도 둔화된 상태라면서 분배를 강조하며 시진핑이 내놓은 공동부유라는 국정기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중국 부동산 상황도 청년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두에 따르면 올해 중국 베이징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우리 돈 약 339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아파트 가격은 1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한화약 840만 원이었는데요. 이는 84제곱미터 아파트를 기준으로 17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집값도 근로소득으로는 살 수 없자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도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식 통계로만 청년 실업률이 20%를 돌파한 가운데 1,10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고용시장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당분간 사실상 취업비리라고 할 수 있는 서류상 취업과 탕핑족, 전업자녀의 폭증은 기정사실화되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상 취업으로 중국의 민낯을 알게 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억 중국인들은 전부 무직자라는 생각마저 들어 취업이 안 되었는데 취업자라고 속이기까지 하니 말이지. 중국은 정말 끔찍한 나라야. 중국이 이제 정말 망할 날이 머지않았네. 그래서 난 시진핑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중국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해주고 있으니까. 시진핑은 한국을 욕할 시간에 중국에 신경을 썼어야 해. 시진핑은 정말 무능한 지도자라니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이번 기회에 중국이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나라니 말이야. 난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이 망했으면 하는 생각이야. 이상으로 중국의 민낯을 알게 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